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좀 기관이 받쳐주면서 코스피 시장 214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습니다. 2139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네이버가 합병 이슈로 13%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 좀 받쳐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받쳐주면서 663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이익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3분기 누적 매출은요. 7,800억 원이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연간 1조를 넘을 것이 유력하다 이런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이겠죠. 오늘 함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이밍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인터로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뷰티 칼라 서클 렌즈 관련된 회사인데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수지 렌즈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국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3분기 뷰티 렌즈 고성장에 힘입어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달성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달성됐는데요. 원데이 뷰티 렌즈 성장이 뚜렷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끼는 아주 단순한 이제 렌즈인데 이런 것에 대한 뷰티 산업이 상당히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뷰티 렌즈가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40대까지 최근에 상당히 좀 구매력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은 지금 한국과 유럽, 일본, 중국이 모두 급신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최근에 사상 글로벌 2위 시장인 일본과 그리고 지금 성장이 가장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상당히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뷰티 렌즈 비중이 높은 내수 및 일본형 매출 성장으로 호실적이 견인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도 약 270억 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견조할 것 같고 영업이익도 67억 원 정도로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3분기보다 4분기가 좀 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PB 제품 경쟁 완화라든지 제품 다각화, 프로모션 그리고 최근에 10월 달에 또한 렌즈 가격이 인상되면서 해외 업체에 관련된 제품이 가격 인상이 먼저 선행이 됐고 인트로즈의 제품도 가격 인상이 10월 달부터 됐습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 효과가 4분기에 실적 회복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호야나 그다음에 일본의 피아 등 ODM 공급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과 더불어서 일본 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2019년에 사상 최대 매출 달성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일본과 중국 시장의 고성장에 힘입어서 아마 내년에도 성장성이 상당히 좋아 보일 것 같고요. 내년 어떤 매출의 실적은 1,100억대 중반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3, 4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내년 성장 그림도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중장기 그림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25,5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와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피네아빌 투자연구소 정희준 소장 그리고 스타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요일 탑 8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즌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추천이 들어간 종목들입니다. 일단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신일섭 소장의 디지털 대성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7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수익률 4%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최낙설 팀장의 롯데 정보통신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1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4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4.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도 마찬가지로 11월 11일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김재성 팀장의 홍성그룹 올라와 있는데요. 6%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5위와 4위에는 똑같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 날짜가 다른데요. AP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위에는 차동환 차장 10.97%, 그리고 4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AP 시스템인데요. 1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아미코젠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13%를 넘어가고요. 2위에 올라온 종목은 이청원 본부장이 추천해 주신 더구전자입니다. 11월 13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2거래만이에요. 수익률이 19%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1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무려 수익률이 81%에 가깝고 여전히 80%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중 소장님께서 11월 12일에 이 텔코웨어를 추천해 주셨는데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코웨어는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단타성으로 드린 종목은 아니고요. 2주에서 3주 정도 좀 중장기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그대로 꼭 홀딩 하시길 바라고요. 11월 15일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한 12월 중순까지는 꾸준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고 좀 더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죠. 일단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는 0.48%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오늘도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25% 약보합권의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희준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수능이 네, 맞아요. 하면서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사실 좀 변칙성이 작용이 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가에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14일이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4라는 숫자에는 좀 죽을 4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4일, 14일, 24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주식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고요. 금일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주말이 껴있고 참고로 어제가 또 옵션 만기일이었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눈치 보기 장세로 됐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12월이 지나면 실적 배당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기업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 수급이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약 후강 장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전약 후각의 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약할 때 좀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관심 가졌던 종목들? 시가에는 어찌됐든 좀 단타족이라고 하죠. 네.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초보 투자자분들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매수세로 이렇게 들어서는 네, 경우가 맞아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많거든요. 네. 근데 이미 9시에는 손이 빠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장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은 아침 같은 경우는 9시에서 9시 반, 10시까지 정도면은 실제로 오전장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으로 그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점심밥을 먹기 때문에
네, 11시 반부터 1시까지는 수급 자체가 많이 감소하는 네.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신다라고 하시면 오전장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점심시간이 끝나는 타임 1시 반에서 2시 정도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 상승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2시 반에서 3시 정도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 안전하게 들어가실 것 같으면 뭐 오늘 수익 청산을 해야겠다라는 종목은 점심시간이 끝나는 시점 1시에서 1시 반 정도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나는 스윙 종목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시에서 3시 20분 종가 베팅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별로 좀 전략 알아보고 왔고요.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시장을 한번 둘러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번 주 기준 증시, 금요일 기준 이제 증시 보합권에서 지금 현재도 거의 약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지금 마감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인 혼조세를 보였는데 기초 체력이 지금 약한 지금 날로 바뀌어가는 대외적인 이슈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체크할 될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환율이 되겠는데요. 이제 환율이 전일 이제 1,17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증시는 이제 약체 시장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은 당연히 오르게 돼 있고요.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홍콩 시위로 인해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환율도 또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내적인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환율은 그나마 선방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 이제 금요일 중국의 관세 철회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이 방송에서 제가 이제 괜찮다, 좀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제 상대가 미국이고 트럼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방송 끝나고 그 당일 이제 트럼프가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증시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오히려 이제 12월 이제 만남의 그 장소 또한 이제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 낙관론보다는 이제 신중론이 더 기해지면서 세계 증시에 조금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제 홍콩 시위와 미중 협상, 낙관론 이야기가 많이 수그러든 만큼 환율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조금 수급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일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나면서 전일 외국인은 2천억 원 가까이 이제 매도를 진행하였고요. 이제 저희가 이 매도를 진행한 것이 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일 이제 외인들의 수급 조금 잘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이제 금일 동안 혼조세의 장으로서 등락폭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종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조금 지지부진하다, 흐름이 좋지 않다 하면 오늘의 매매는 잠깐 쉬어가셔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 짚고 왔고요. 이어서 좀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발표했는데 3분기의 매출과 실적 모두 좋았고 영업이익 괜찮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좀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 소장님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펀드식으로 좀 계속 사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관련해서 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이제 기사 나온 게 이제 트룩시마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됐다라고 나왔는데, 과거에도 설명드렸지만 약품의 문제가 아니라 앰플에 대한 불량 때문에 좀 출고되는 게 조금 딜레이 된 부분입니다. 근데 앞서서 지금 또 남아있는 이슈가 뭐냐면요. 램시마하고 현재 허주마가 있는데요. 허주마하고 램시마는 현재 미국하고 유럽에 현재 출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출하가 된다라고 하면 매출 증가율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전체 코스닥 지수의 지분을 약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추후 상승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해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나는 뭐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타성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가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기는 하나 일단 어찌 됐든 외인 기관 개인 같은 경우는 누구는 하나는 손해 봐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조금 시장 자체를 조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뭐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약 한 10%대, 7%에 10%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접근하셔도 괜찮고요. 뭐 3%에 4%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관망하시고 흐름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하루 이틀 하고 이렇게 뭐 빠지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짚고 왔고요.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은한 팀장님께서는 관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관련해서 좀 종목들 짚어주세요. 네, 지금 뭐 이 관리 종목 테마라고 할 정도로 이 관리 종목들이 굉장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실적 발표가 웬만히 나온 상태고요. 하지만 이 관리 종목들은 조금 이제 실적 발표가 안 나왔다면 들어가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이제 좀 대표적인 게 한류 AA 센터라는 이제 종목이 있을 텐데 지금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5번 정도 기록을 하고 오늘도 상한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슈가 이제 별거가 없는데 이제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매우 낮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적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의 그 의심도 굉장히 많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 되는 것이 이제 관리 종목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 관리 종목이라는 것은 관리 종목 선정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적자 폭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게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 그다음에 거래 정지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3분기 실적이 나올 타이밍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다는 것은 어떤 재료가 있을 것인가. 즉 이제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M&A에 대한 재료가 큰데요. 이제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M&A가 되면서 다시 재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보고서 상으로 이제 감사의견 결정이 나와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까지 가는 그런 도 아니면 모의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을 보고 좀 큰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노리실 수만한 그 타이밍은 좀 포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웬만하면 이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들어가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1월 15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원 넘게 매도했지만요. 좀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어제 시장 좀 받쳐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는 2139선까지 올랐는데요. 40선 눈앞에 두고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상승세 견인한 건 바로 네이버였습니다. 일본 이 기업과의 합병 이슈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 13%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네이버가 어제 시장 이끌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램시마 SC 유럽 승인 기대감과 함께 또 헬스케어 이 실적도 오늘 발표가 됐죠.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어제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은 663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또 어제 장 마감 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분기 매출액과 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 부진의 3분기 어닝 이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이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막힌 상황인데 오늘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어제 급등 나왔던 네이버 오늘 쉬어갑니다. 하지만 하락폭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었죠. 단숨에 17만 원 선 뚫어버렸습니다. 오늘은 2,000원 내린 18만 원 이탈되고 17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 견고합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83,8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5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네시아 수도죠, 자카르타 인근에 대규모 차 공장을 짓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까지 오늘 강보합권에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39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세 나타냈던 셀트리온은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SC 승인에 대한 기대감 어제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18만 6,500원대 움직임 없이 거래가 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좀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0.47% 약보합권 30만 8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약보합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 하락세 2137선, 코스닥 시장도 약보합권 661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지수 자체는 좀 빠지지만 종목별로 좀 나쁘진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57%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52,200원대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HLB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0.6% 상승세 13만 8,2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CJENM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15만 원마저 이탈이 되고 14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반등세 이어갑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14만 9,500원대. 펄어비스 어제 큰 폭으로 빠지면서 20만 원 선 이탈됐습니다. 오늘 1% 가깝게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고 19만 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날 디즈니가 7%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까지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우리 시장에서 OTT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네요. 2% 가깝게 하락 77,6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어제 매지온이요. 장중한 때는 23만 원 선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승세로 마감이 됐었죠.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 이상 상승 22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헬릭스미스는 0.7% 하락세 97,400원대, 그리고 휴젤은 1% 가깝게 빠집니다. KMW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하는데요. 최근에 좀 반등세 이어가나 했더니 어제 장중한 때는 5%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요. 48,25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SK머티리얼즈 거의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준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겨울방학 수혜 섹터인 게임 관련주 종목 하나 하고요.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 관련주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이 영어로 썬데이죠. 네, 썬데이 토즈. 종목 번호는 123420입니다. 아직 얘기를 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왜 게임주 중에서도 일단 썬데이 토즈를 추천을 했냐면 일단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취준생들 특히나 겨울방학에는 날이 춥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거의 집에서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게임 관련주들이 겨울 수혜주로서 상승하는 폭이 큰데요.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 우리 핸드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카카오톡입니다. SNS나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게임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애니팡, 아쿠아스토리, 최근은 겨울왕국 2를 약간 업데이트한 디즈니팜 등 유료 아이템과 광고를 통해 매출을 발생하는 회사이고요. 매출 구성은 핸드폰, 모바일 관련된 게 86% 정도, 나머지는 기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그 NC소프트의 리니지 2 모바일 게임이 나옵니다. 27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일단은 혹시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전 예약 신청을 했는데 약 700만 명 정도가 현재 사전 예약이 끝난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거를 했을 때 뭐 아이디 선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문자 받자마자 뭐 접속했는데 이미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대장주가 가면 나머지 게임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 메리트가 너무나 좋습니다. 또 썬데이토즈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고 운용사만 해도 국내 운용사뿐만 아니라 해외 운용사 대주주 지분도 35%로 주주 방어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겨울왕국 2가 개봉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디즈니 매출이 미국 다음으로 제일 높습니다. 저도 뭐 카톡 프로필 화면을 저하고 어울리진 않지만 겨울왕국 엘사로 바꿔놨는데요. 네. 현재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치 보기 장세로 약세라 약 마이너스 3.65% 정도 하락한 가격 23,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에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은 3시 정도 종가 베팅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해드릴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관련주고요. 최근 비덴트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주사인 BTC 홀딩 컴퍼니 지분 1,200억 정도 상당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주의를 통해서 이제 비덴트가 빗썸을 우회 상장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1일날 공개된 이제 전자공시를 보면은 BTC 홀딩스 컴퍼니 주식 2,324주를 약 1,150억에 양수한다고 밝혔고요. 양수 예정 일자는 돌아오는 22일입니다. 그래서 비덴트는 BTC 홀딩 컴퍼니 지분은 기존 9.5에서 약 32.74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사실 암호화폐라는 게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나누어지는데 과거 뭐 조개 껍데기에서 동전에서 지폐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인식 차이로 인한 잡음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은 그러한 시대 변화에 받아들이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먼 훗날에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멀리 나갔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비덴트는 정확히 2년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29,800원, 약 3만 원 근처까지 도달을 했다가 화폐의 기능이 없다라는 의견이 커지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도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도 HTS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수익성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높은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고요. 늘 그래 왔듯이 이 암호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짧고 굵게 폭발적인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도 12월 달, 2년 전에 12월 달에도 시세 분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4분기 정도에 해서 시세 분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11월 5일 날 16,700원을 찍고 나서 약 12,300원까지 현재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종가 베팅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코맥스입니다. 1968년 이제 4월 1일자로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 후에 1999년 코맥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자, 50년간 업력을 바탕으로 가정용 비디오폰, CCTV, 그리고 병원 설비에 이르기까지 전자통신기기 전문 회사로서 위치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스마트 홈 시스템, 그리고 보안 시스템 등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맥스의 주요 재료는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 부분인데요. 사물 인터넷이란 이제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 이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사람의 도움 없이 사물 스스로 정보를 주고받아 상황에 걸맞게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사업이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가전제품, 그다음에 전자기기, 헬스케어,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맥스는 한국 대표 장수 기업으로서 이제 비디오 도어폰 국내 점유율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포함해서 10가구 중 7가구가 이제 코맥스 비디오 도어폰을 사용하고 있고 인공지능 센서 기술을 접목한 비디오폰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이제 집 밖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보안은 물론 집 안에 있는 에어컨, 냉장고 등 생활가전 제품을 제어할 수 있게끔 현재 상용화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과 여러 벤처 기업들과 관련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상용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실로 나날이 발전해가는 인공지능 사회와 코맥스의 현재 비디오 도어폰 점유율을 보았을 때 이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업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수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근 이제 국방부와 함께 군인들이 이용하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 개선과 신규 설치를 수주받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국방부의 전산 체계에서는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는 특성이 있기에 이번 계약으로 조금 더 매출적인 부분에 안정을 기해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맥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작년 매출적인 부분이 좋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2분기 이제 흑자 전환이 된 이후 약간의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으며 계속적인 급등 후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약간 리스크는 조금 보이지만 앞으로 미래 전망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약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부분도 전과 비슷하게 급등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력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보강산업입니다. 보강산업은 이제 건설의 근간이 되는 콘크리트용 골재와 도로공사용 혼합골재, 그 다음에 아스콘, 레미콘 등을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홈센터 홀딩스, 홈센터 등 25개의 기업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매출은 골재 사업부 34%, 아스콘 사업부 9%, 레미콘 사업부 이제 56% 등으로 구성이 되면서 레미콘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강산업은 이번 연도 초에 예타 면제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예타 면제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초 국가 사업으로 지정된 정책인데요. 이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제 철도, 도로,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는 각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주고 관련 기업들의 빠른 수주로 조금 기업들의 혜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보강산업은 대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보강산업은 예전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하여서 수혜 기업으로 부각받아 큰 급등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신대구공항 이전 계획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대구공항은 이제 K2 군부대와 같이 있는 공항인데요. 공항이 군부대와 같이 있어서 비행기 외에도 이제 전투기, 그다음에 이제 훈련, 소음 등으로 이제 그 지역 시민분들이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대구에서 살았던지라 공항 근처에 있으면 소음이 굉장합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이제 13년 이후 공항 이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대구시 측에서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어도 법적인 절차와 이전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오래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였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번 연도 말 내년 1월 달에 최종적인 지역 선정이 이루어지고 착수 공사에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크게 올랐던 주가는 계속적인 진척이 없자 자연스레 계속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에 안착을 한 시점이고 지금 시점이 굉장히 저점 메리트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공항의 이전과 함께 전일 이제 보강산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작년 동기 대비 매출 49% 상승, 순이익 97% 상승이라는 아주 좋은 실적을 내주면서 단기적인 상승 요인까지 갖추어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못 받고
지금 현장에 시장에 수급이 몰려 있는 섹터가 잠잠해진다면 이제 보강산업으로 다시 한번 눈길을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콜마입니다. 일단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영업이익도 영업 환경도 악화됐다 이런 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단 한국콜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한국콜마는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 이제 ODM이라고 하죠. 네. 주 거래처는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인데 사실 그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서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영향을 끼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콜마 그 재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양호합니다. 어찌됐든 유통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이 좀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하락한 부분인데 이걸 현재 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 이제 저점이니까 접근하기에도 좀 나쁘지 않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보시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현재 10월 4일 날 39,100원을 찍고 5만 원대까지 우상향했다가 다시 조정 장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라면은 현재 지금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평선 자체도 현재 역배열 구조고 뭐 매물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4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근처까지 터치했다가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되는 시점에서 또 우리나라도 사드 해제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이 같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찌됐든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팩트는 12월 달까지는 현재 가격대에서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좀 더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근처 만약에 신저점이라든지 39,100원 근처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게임즈입니다. 현재 2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9,800원대까지 올랐고요. 오늘 장중한 때는 1,35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은한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적으로 넷게임즈도 보면 지금 관리 종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리 종목 테마라 할 정도로 관리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올라가게 된 이유는 넷게임즈가 이제 모회사 넥슨에게로부터 이제 350억 유상 증자를 받겠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납입일은 이번 달 이제 28일입니다. 얼마 남진 않았죠. 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8일까지 조금 상승 기대를 할 수 있겠다. 라고 평가는 되어집니다. 근데 하지만 현 시장 관련해서 관리 종목 섹터에 수급이 몰리고 있고 상승 동력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종목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실로 상황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재무도 안 좋고 3분기 실적 발표도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넥슨이라는 기업이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이 350억 자회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래도 이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적으로 이제 하반기 12월쯤인가 이제 넷게임즈에서 새로운 게임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게임이 게임을 안 해서 잘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기대감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게임을 통해서 재무적인 구조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평가는 되어지고요. 굳이 매수하시기를 이제 권장드리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들어가신다면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네아빌 투자연구소 정희준 소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탑픽 정보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오늘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을 하나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동사는 이제 비치로셀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리튬 1차 전지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주 사업 영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리튬 1차 전지 시장에서 프랑스의 이제 샤프트, 그다음 이스라엘의 타다란에 이어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좀 큰 계약 체결 건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21일이요. 이제 자일럼과 1,400억 이상의 어떤 스마트 미터용 이제 리튬 1차 전지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지금 공시를 했습니다. 올해 동사의 매출을 봤을 때 거의 한 20% 이상 정도 이제 이런 계약을 통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1,38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4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좀 우호적인 환율이라든지 업황을 통해서 어떤 동사가 좀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도 뭐 글로벌 이제 스마트 그리드 투자라든지 자이럼의 어떤 장기 공급 계약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신규 사업으로 이제 배터리 팩 사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간 이제 리튬 1차 전지 배터리 셀만 좀 공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원 아이템 사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지금 신규 사업을 통해서 오일 가스 산업 쪽으로까지 이제 배터리 팩 사업을 좀 확장을 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매출 쪽으로 좀 다양하게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한 연평균 10% 정도의 안정된 매출 성장률을 보여왔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로 지금 올해부터 성장이 좀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어느 정도 좀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10월부터 52주 신고가를 4번 이상 좀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좀 외국인의 좀 꾸준한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뛰었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해 그다음에 내년 예상 이제 PER 각각 대비했을 때 13.7배, 11배 수준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성장주로서 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평가를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셔도 제가 볼 때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짧게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1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136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2140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오르지 못했던 40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포인트 정도 순간적으로 빠지면서요. 35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좀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은 사지만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14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 금투 쪽에서 90억 원 넘게 사주고 있고 투신 쪽에서
쪽에서도 소폭이나마 사들이지만 연기금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는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이 3분기 일본에서 점유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오늘 함께 시장에서 좀 힘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 흘러갑니다. 83,600원대. 최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받쳐주는 분위기입니다. 네이버는 4위권. 이 3% 넘게 하락합니다. 17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라인과 일본의 야후재팬과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1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18만 원대 터치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사익실현 매물들 나오는 분위기이고요. 3% 넘게 빠집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들 동시에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74,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대차 현재 약보합권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124,000원대에서 횡보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 오늘 바이오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 안팎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 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약보합권 394,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1% 가깝게 하락합니다. 1,500원 빠지면서 185,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램시마 SC 유럽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3분기 만에 작년에 연간 매출액을 추가 달성했다라는 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급도 좋은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247,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은 계속 좀 이 소송 이슈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318,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SK 측에서 재판을 앞두고 증거인멸을 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 측은 여론전에 불과하다라며 일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계속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이고요. 신한지주는 강보합권 43,9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38% 약보합권 66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등락이 있습니다. 9시 18분경에는 62포인트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60포인트까지 빠지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 많지 않습니다. 기관 팔고 있지만 매도폭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9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나홀로 CJ ENM만이 0.67% 상승세 나옵니다. 최근 좀 급락했던 만큼 어닝쇼크라든지 프로듀스 101 관련해서 악재가 있었던 만큼 급락을 했는데 가지 않는 장에서 나홀로 빨간불 켜냅니다. 하지만 상승폭마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149,8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권 HLB도 1% 가깝게 빠집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빠집니다. 펄어비스 어제 20만 원 선 이탈했는데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196,5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강세 보였던 만큼 오늘 그대로 빠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7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해드렸듯이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합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메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장중한 때에는 시가총액 6위권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메지온 9위권까지 빠졌습니다. 3% 넘는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KMW는 이 장 초반에 하락세를 조금은 좀 만회한 모습입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5% 넘게 급락을 했었고 오늘 이 장중에도 마찬가지로 3% 넘게 하락하면서 47,000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0.6%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상승세 나오지만 0.2% 강보합권에 불과합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에는 1,170원대까지 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6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배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11월 5일에 저가 매수 의견 주신 슈프리마가 현재 수익률 5% 넘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슈프리마 하면은 우리가 그 바이오인식 알고리즘으로 이제 대표되는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각종 솔루션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반영이 많이 되고 그만큼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 관련 우리가 뭐 지문 어떤 우리가 이제 홍채라든가 뭐 많은 그 얼굴 인식 이런 많은 어떤 그 인식 부분에서 점차 이제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슈프리마가 가장 그 눈에 띄는 거는 그러한 그 영업 방식에서의 이제 안착 그거의 이제 결과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이제 급증하면서 그 매년 실적이 고루 성장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성장하는 속도가 한 20-30% 이렇게 매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일단 안정화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 수준도 그동안에 크게 뭐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들어갖고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폭도 미미하지만 일단은 시작하는 흐름에 편승한다라는 개념에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상승의 어떤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 같이 동승하는 그 어떤 주가의 흐름에 지금 선상에 있다. 지금 어떤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 앞으로 뭐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보유해도 괜찮고요. 밀리면 추가로 더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신규 상장됐는데 최근 들어서 뭐 주가의 뭐 강세가 아주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어떤 판단에 어떤 기로에 서 있는 ITM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갖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이 회사가 현재 그 2차 전지의 이제 보호 회로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애플 에어팟 프로의 이제 배터리 보호 회로를 이제 단독 공급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에 비상장으로 있으면서 좀 영업 매출은 꾸준했지만 영업이 이제 급증하는 이런 양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 들어서면서 이런 애플이라든가 뭐 많은 그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뭐 휴대 IT 기기 이런 쪽에 납품이 시작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240억으로 아주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이 회사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이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돼서 뭐 조정받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물량의 부담에 대한 것을 잘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런 구간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우상향을 한다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금방 또 꺾이질 않고 밀리는 것이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듯이 일단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어서 단기간에 급등을 한다라면은 그동안에 대기 물량이 또 많이 쏟아지고 그런 물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저점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면은 일단은 상승 흐름의 편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가는 시점까지 가서 정점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그때는 좀 매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드렸는데 아직은 상승의 어떤 우상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번 편승을 해도 괜찮을 그런 구간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뭐 장중에 뭐 저점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5만 원까지 보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체기의 낚아채기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주 뵈서 너무 좋아요. 네, 이따가 잠들겠어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좀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네이버가 살렸다고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이버가 뭐 소형주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한 3% 넘게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여러분께서 이제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며칠째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질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또 앞으로의 금리 인하 이야기는 거의 없는 쪽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립기관이면은 그냥 그 독립기관이 알아서 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계속해서 개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잡음이 좀 많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기사가 이제 떴죠. 아침에 여기 보시면은 기사인데요. 시진핑 주석께서 브릭스 정상회담서 홍콩 시위에 대한 처벌 강조 이 기사가 좀 뜨면서 중국에서의 홍콩의 좀 개입이 적극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초부터 계속해서 다른 때하고 조금 다르다 분위기가 그래서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점점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홍콩 지수가 좀 좋지가 않았었죠. 그리고 중국 지수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존도가 중국에 좀 높다 보니까 중국 지수가 어떻게 또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또 움직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그나마 조금 시장이 하락세 코스피 쪽이 조금 덜 나온 이유는 바로 이제 원달러 지수가 단기적인 파동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 그래서 1파, 2파. 저는 이제 보통 하신 분들이 이렇게 A, B, C, D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한 사이클로 이제 봐버립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따로따로 하신 것보다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봉에서의 단기 파동도 보실 줄 알아야 하고 주봉에서의 중기 파동, 그다음에 월봉이라든가 연봉을 통해서의 대세, 대세 하락 파동을 좀 보시는 게 그걸 빨리 익히셔야 하는데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2개 나왔고 앞으로 이제 또 이제 3개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원달러 지수가 잠깐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3개의 파동이 나오는 게 기본 정석입니다. 그래서 1개 파동이 좀 더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조정은 기간은 좀 필요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일단은 올라온다 하면은 여기 이제 21선하고 이제 121선 이 사이죠. 그래서 120선, 61선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턴한다.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하죠. 왜 그러냐면 금 가격이 계속해서 좀 추세가 하락 추세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자산 쪽에서는 오히려 안전을 찾아가기 때문에 위험 자산 쪽에서의 오히려 또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 좀 주목하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치인 테마주, 그다음에 바이오주가 오늘은 조금 뒤로 좀 물러나고 있죠. 왜냐하면 바이오주가 그동안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HLB 같은 경우는 급등하면서 다시 또 추세가 좀 꺾이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릴 때 지금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초급등한 종목들은 매매를 좀 안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약주는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약주들을 보면은 급등을 해요. 급등했다가 또 급락해서 이렇게 파동이 M파가 깊게 들어오는 경향이 높아요. 특성이에요, 제약주가. 그래도 제약주들 매매하실 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은 종목들이 있어요. 아직 빛을 못 본 종목들, 그런 종목들 좀 매매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정치인 테마주는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인맥주도 이제 강세를 좀 보였지만은, 이제 인맥주에서 뭐로 그냥 정책주로 간다는 거죠. 특히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바로 신재생에너지 쪽, 신재생에너지 쪽이면은 다 넓게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다 포함되겠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낚아채울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 연관이 되는 종목을 조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NU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SFA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잘 갔죠. 근데
그 밑에 있는 SNU는 좀 몇 년 전에 좀 강하게 좀 갔다가 지금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조정이 나왔죠. 자, 보시면은 8년도부터 해서 11년도까지 갔다가 또 중간에 한번 12년도부터 해서 또 13년도 이렇게 좀 갔는데 오랫동안의 그 장기적인 좀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OLED, 그 다음에 LCD, 그 다음에 태양전지 등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좀 최근에 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통해서 한 130억 정도의 디스플레이 장비 쪽,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하고 또 연관이 되는 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루트제이하고의 약 26억 정도의 좀 계약이 좀 치러졌는데 어떤 부분이었냐? 바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장비 쪽에서의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도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 아반시스, 그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등 또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거래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로 했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해서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SNU 쪽에서의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새만금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회사가 태양 전지를 좀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735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트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